그리고 우리 그 인체에서 이 차크라에 대한 개념은 좀 갖고 가줘야 돼. 의학적으로도 동양의학에서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걸 인정을 안 하겠지만 그건 기에 대한 개념이죠. 동양의학은 파동의학이고 에너지의학이고 면역의학이고 가장 중요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를 다루는 거지만 그게 기가 사실 우리가 기와 형으로 돼 있다고 했지. 인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인체 나의 육체 또 내가 뭐 생각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기의 결합이야, 조합이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가에서 이 차크라는 개념, 에너지 센터라는 개념은 중요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이 존재를 하겠지만 첫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그 소위 말하면 대반한다, 어? 이 신의 기둥이야 이게 소위 말하면. 이 척추가 없으면 인간은 뭐 직립생활을 할 이유가 없겠지. 척추를 세우고 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안에 벌써 척수 매수 안에 이 가장 중요한 척추 신경선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이 소위 말하는 중요한 에너지 신경센터 사이로다가 요가에서는 각자 두 개씩 중요한 에너지 나디가 있다고 보잖아. 그리고 이 안에 뭐 이렇게 나선형을 해서 차크라 별을 이렇게 교차 지점이 되어가는 이다 핑갈라 나디도 있고 중앙에 수순나 관, 직통하는 관도 있고 그리고 이 척추, 중추, 중요 부위 센터에서 장기로 가는 각 6.6% 가는 장기 에너지 신경 나디도 있고 실제 의학적으로도 동양의학적으로도 척추 정중선 사이로 해서 1.5촌 사이로 중요한 혈자리가 다 있다고. 그게 다 6.6%에서 사지로 다 연결되어 있는 뇌로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신경선들이 다 있다고. 그 요가라는 게 사실은 4차원적인 의학이 아니라 이거는 요가 행위 자체는 7차원적인, 8차원적인 의학행위야. 행위지 사실. 왜냐면 이 골수 안에 있는 척추 안에 다뤄져 있는 미세한 에너지 신경센터를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의료 행위가 지금 현대의학 수준에서 있나? 없어.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를 인지를 하고 요가 지도를 해야 된다고. 그걸 뭐 누구한테나 막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고 막 이렇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 회원들한테.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한 확신, 인지, 신념 갖고 수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후불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신경선 정화라고 했잖아. 우리가 전구 뭐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도 아시던가도 보면 뭐 전구 같은 경우 거의 뭐 그냥 독소 배출, 그러니까 근육에 이제 이렇게 접혀 있는 탁한 에너지들 있잖아. 그렇지만 그게 하고 난다, 그게 정화가 되고 난다면은 굳은 부위가 풀리고 난다면은 뭐 후골로 들어와서 척추를 깊게 다루는 문제에서는 에너지 신경선 나디 정화가 된다고. 나디의 오염 물질, 탁한 걸 갖다가 정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되면 당연히 질병 치유가 돼야 안 되나? 예방이 돼야 안 돼. 요거를 깊게 제대로 수련하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하는 적이 없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고. 섭생, 또 정신적인 까르마. 요가를 해도 정신적으로 이게 탐욕, 욕망으로부터 지나친 욕망을 얘기하는 거야. 지나친 탐욕,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에 대한 편중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요가를 하고 있으면서 되게 불안한 사람들이 많다고, 심리적으로. 질병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왜? 지금 삶의 뭐 옛날 과거의 삶으로부터 비롯한 트라우마라든지 정신적 트라우마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 때문에 몸을 보는 것도 무지하기 때문에 요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요가 지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요가 선생님은 그러면 진짜 안 된다고. 그럼 요가 지도를 하면 안 돼. 솔직히 얘기하면.
각성이 돼 있어야 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각성돼 있어야 돼.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병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각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응? 그 정도까지 나는 그 얘기를 해. 요가 지도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 그렇게 높은 소위 말하면 각성력을 요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의식에서 똑같이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요가 선생이라고 할 수는 좀 없다. 요가 선생이 이렇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거든. 이렇게 나름이지. 다 똑같은 요가 선생은 아니잖아. 그냥 그 총체적인 걸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요가 선생님들이 당연히 몸을 다루니까 몸적인 측면, 인체에 대한 부분도 본질적인 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몸만 다루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루잖아. 정신도 다루잖아. 의식까지도. 그 이상은 본인이 깨달아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지향을 해야지. 그리고 본질적인 요가 선생님들은 목표는 어떻게 해? 영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야.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요가적인 삶이야. 뭐 정말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게 요가적인 삶이 아니거든. 부류는 다 있겠지, 그치? 뭐 그냥 요가를 운동삼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뭐 직업적인 의미로 해서 그냥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한 상업적인 목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차원의 수행체계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요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이제 본인의 이제 선택이지. 그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근데 요가의 본질은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성을 추구하는데 그 밑에 의식적인 작용이라든지 감정적인 거, 인체적인 거, 뭐 이런 그런 거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최소 그렇게는 못하고 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본질적인 건 알고 가야 된다고. 그래야 항상 겸손해. 내가 그리고 본질에 그래도 좀 가깝게 가려고 이렇게 그래도 좀 최소한 반성이라도 하고 수련이라도 하고 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련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응? 타락하지 수행은 요가라고 할 수 없는 게 이제 보여주기 위한 요가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라도 또 잘하면 또 다행이지. 그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 그렇게 하려면 또 수련, 그건 집착이라도 좀 해야 돼. 수련에 대한 집착이라도 좀 있어야 그것도 좀 가능한 거야. 근데 그조차도 우리 쉬운 게 아니라고. 뭐 보여주는 것도. 이 공부할 게 많아. 응? 근데 중요한 핵심을 알으면은 핵심에서 어떻게 전개가 된다는 것을 알면은 이제 어느 시점에 되면 관심을 갖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자꾸 이렇게 뭔가 분별을 하려고 자꾸 하고 들어가야 돼. 그냥 현사에서 머물면 안 된다고. 그냥 좋은 게 좋다 해갖고 뭐 이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랬지? 왜? 자꾸 의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본질적인 답이 그래도 나오기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덮어두고 하면 안 돼. 이것은 계속 무릎을 갖고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된다고. 왜 그러지? 왜? 왜? 그래서 인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주 생성의 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야. 역학에서, 동양에서. 인간이 왜 태어났지? 인간은 뭐지? 사람은 뭘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주 생성 원리까지 나오고 태극의 원리가 나오고 음양, 오행, 육기 모든 만물은 음양, 오행, 육기인데 소위 말하면 그냥 기로 이루어진 거야. 기가 일기가 음양이 태극이 치우치게 되고 그게 두 개의 양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활동적인 양이 있고 억제되는 에너지가 있고 거기에서도 치우쳐 있는 태음이 있고 태양이 있고 소음이 있고 사상이 나온 거고 거기서 다섯 가지 형태로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형태로 드러나는 것.
기의 활동이 5가지 형태로만 드러나겠죠. 근데 크게 했을 때 상승하고 폭발하고 다운되고 저장되는 에너지, 거기에 6기의 에너지, 풍한서습 조화라고 했죠. 바람, 풍, 하늘의 대대관계, 조섭의 대대관계. 서는 뭐라고 그랬어? 더이 서자 해갖고 모르지? 풍한서습 조화가 6기야. 풍은 알겠지? 바람이고. 하늘은 차고 열이 많은 거고. 네. 조섭은 건조하고 습기가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선은 뭐야? 더위 선은 또 뭐야 이게? 열도 있는데 더위 선은 뭐냐? 태양 에너지 일기. 그게 일기야. 얘기했잖아요. 풍한서습 조화에서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그래 얘기했지. 그 거기에 온도의 밀도의 편차, 압력의 편차, 거기 점도도 있고 뭐 다 있겠지, 밀도 그런 거. 바람의 영향, 그다음에 태양 에너지의 영향, 빛의 에너지의 그런 거에 의해서 모든 세상의 만물이 그 에너지로부터는 벗어나는 게 없다고. 그 이상이 없다고. 뭐 그 이상 있는 거 있어? 생각해봐. 우리가 생명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그 풍한 서습 조화, 태양 에너지와 빛의 에너지, 그지? 태양 에너지와 풍한 서습 조화의 그 기후에서 벗어나는 게 있나? 그리고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있나? 없잖아. 팩트라고. 응? 그걸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벌써 추우니까 이제 날씨 쌀쌀해지니까 벌써 이렇게 따뜻한 거 옷 입잖아요. 털이 옷 입잖아. 여름에 누가 입으라고 한다고 입겠어? 지금 저 11월 되니까 야 옷 저거 입으라 누가 뭐 방송에서 입는 게 아니잖아. 기후에 생명체들은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어.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람만 그러나? 식물도 마찬가지. 모든 살아있는 모든 만물은 이 풍한 서습 조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기로부터. 어렵게 저기 뭐 이태원에서 사고나고 서서도 압사당한 사람들 있죠. 왜? 뚫려 있는데 해경과 이게 서로 이렇게 압착시켜 버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야 이게. 응? 가뜩이나 이게 횡격막을 좀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덜 했겠지. 대부분 횡격막은 못 쓴다고. 이런 특별한 끌어올리는 풀고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거나 우짜이라든지 우짜이 호흡이나 요가에서 하는 완전한 호흡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 이상은 행동은 다 굳어 있어. 공간이 안 나오니까. 거기서 만약에 행경막을 좀 쓸 수 있다고 하면 수축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면 들어야지. 못하지. 서서도 우리가 호흡으로다가 앞서다가 모든 걸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이 호흡과 기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그 병은 말할 것도 없겠지. 노도 마찬가지겠지. 왜 빨리 늙느냐, 노화가 빨리 오느냐. 그것도 생명체의 나이가 계속 빨리 급 피로해지고 급 탁해졌기 때문에 오는 거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미국에서 그런 거 걔들 그런 거 막 분석하고 막 연구하고 통계 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인도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해. 걔들은 그런 거 다 부질없게 보기 때문에. 근데 서양에 그런 뭐 하는데 분석하고 막 통계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그렇게 해야 인정을 하는 걔들은 눈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야지 결과로 이렇게 뭐가 나와야지 결과로 안 나오는 거 갖고서 막 이렇게 그게 합리적이지. 이게 서양 사고방식이지 사실.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큰 그냥 퉁치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가를 꾸준하게 한 사람들하고 호흡, 수련, 명상 플러스해서 한 10년 가까이 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 최소한 12년 노화가 늦게 온다. 심장질환? 우울증은 거의 80%다 개선된다. 왜? 기가 다운돼서 오는 거야. 우울증 환자들. 공황장애, 뭐 기가 배분이 잘 안 돼서 밑으로 처져서 배분이 안 되는 데다가 밑으로 다운돼서 오는 거거든. 그 80% 가까이. 심장질환 거의 90% 가까이.
폐질환 거의 97%. 암 뭐 이런 것들도 거의 그렇게 된다라고 요즘 최근에 나온 거야. 한 3년 이상 한 사람들은 50% 이상 개선되고 10년 정도 한 사람들은 거의 100% 가까이의 질환이 없어진다는 얘기. 심장질환, 폐질환, 우울증, 뭐 기와 관련된 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뭐 가르칠 때. 그냥 이게 퉁치면 안 되고 증명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인도에서도 대학에서 공인대학교, 요가대학교 같은 데서도 인체를 상대로 해서 아사나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 질병에 미치는 효과, 심리적인 그런 걸 했지.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증불자세라는 한라사나 바나나 핀다 뭐 이런 거 이제 억제시켜주는 효과들은 부교감 신경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 거지. 그 상태 당연하잖아. 뭐 여러 기를 끌어올리면 당연히 교감 신경이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상기된다는 것 자체가 교감 신경이 상승되는 거잖아. 서울하고 나면 머리 끝까지 올라서 맨날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 걷으니까 머리가 열이 다 나 있고 있잖아. 꿈도 꾸면 막 불에 타 죽는 거 보고 사람이 있을 때. 왜 기름 왜 후을 하는데 왜 머리 열이 날까? 어? 잠자시서 꿈꾸는데 왜 불이 몸에서 열이 나니까 잠자면서 불을 나는 꿈을 꾸는 거야. 불에 타준 불길이 불기둥에 막 휩싸이는 꿈을 꾸는 거야. 그 잠자시 꿈에서 이제 무식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에너지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럼 꿈을 꾸는 게 실제 상황하고 전혀 상관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있다고. 그래서 꿈에서 소위 말해 막 싸우는 꿈을 꾸고 다투는 꿈을 꾼다든지 그러면 어디 쪽에 내가 몸 쪽에 좀 안 좋아했던 부분이 저기 있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 쌓였던 부분도 있거든. 응? 누군가를 이렇게 누구한테 받은 스트레스도 있고 누구를 싫어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어? 막 싸우는 꿈 뭐 속에 뱃속에 뭐 해충이 있다라고 뭐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뭐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꿈 해몽이 있는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몸쪽에 뭔가 독소가 그게 이제 에너지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게 이제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도 그런 꿈이 꿀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난다고. 그게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게 드러난다고. 음. 차크라와 십이경락을 잘 매치를 시켜.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네. 그 조태영 방광경 쪽에 그 혈자리 뒤쪽에 보면은 혈자리 있어. 조태영 방광경 쪽에 가면 표방 7장. 페이지 7장. 몇 페이지? 185페이지. 185페이지 조태영 방광경 있죠. 우리 몸의 대표적인 배수루 혈자리야. 뒤에 그 유주도 봐봐. 혈자리가 굉장히 많지. 방광경이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여기 시작점이 족태양 방광경은 이게 허리로 해서 등 제1은 1.5촌이지 그 다음에 제2 1.5촌 옆에 1.5촌 있는 거거든. 네. 이쪽으로 해갖고 쭉 내려가 있단 말이야. 정명혈에서 시작돼갖고 얼굴 쪽에 정명혈에서 시작해. 정명혈은 어디? 여기 있지 안쪽. 네. 여기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지압을 해줘도 눈이 필요할 때, 여기 침도 넣을 수 있지만은 침보다도 이렇게 지압식으로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해줘도 눈에 피로도가 풀린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눈이 약간 침침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쭉 풀어주고 하게 되면 시력이 확 들어와. 그러니까 눈 주변에 있는 이런 데 혈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그래서 왜 안면 쪽에 관련된 데 이렇게 마사지만 해줘도 얼굴에 이렇게 좀 확 피잖아.
스트레스 딱 받아. 정명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올라간다고. 찬주혈로 해갖고 찬주혈로 해서 곡자 오차 미충혈로 해서 통천혈. 그러니까 여기 곡찰, 승광, 통천이 정수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지, 그지? 해서 통천, 낙가, 옥침혈로 옥침. 뒤통수 있는 데 있잖아. 뒤통수 있는 데 옥침혈로 해갖고 천주혈로 해갖고 척추 양 사이드 옆에 1.5촌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응? 한번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응?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해서 척추 등 뒤쪽으로 해갖고 하지 뒤쪽으로 해갖고 발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뒤쪽으로다가 다 관련돼 있는 혈자리들이에요. 그리고 혈자리만 해도 다 합해서 몇 개? 양 좌우에 67개면은 134개 혈자리가 있어. 좌우. 그러니까 척추를 정중앙으로 해서 한쪽만 있는 게 아니야. 오른쪽에도 1.5촌 있고 좌측에도 항상 혈자리는 좌측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측에 다 똑같이 있는 거야. 그럼 67개 혈자리가 좌우에 있으면 134개 혈자리가 있어. 그 우리 몸의 혈자리가 총칭 몇 개? 361개? 그래서 거의 3분의 1 넘게 있는 거지. 12경맥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혈자리가 있다고.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그 187페이지에 보면 흉추 1번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 대저혈 있고 흉추 2번에 뭐 풍문혈, 폐수혈, 거름수, 심수, 독수, 각수, 간수, 담수, 비수, 위수, 삼초, 신수 이런 것들이 다 6.6부와 관련된 것들 쪽에 혈자리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척추 극돌기 양 방향에 1.5촌 있는데 좌우에 보면 1차적으로 대저혈, 흉추 1번부터 2번 풍문혈,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폐수혈, 폐의 기운 들어오는 걸 거름수, 수거름, 뭐 심수, 심장혈, 독수혈, 격수혈, 뭐 간수, 간과 관련된 거, 담과 관련된 담수. 여기서는 뭐 수로 들어가. 뭐 뭐 감기 이런 것보다 수도 그걸 맞거든. 그래서 뭐 폐기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폐수 이렇게 얘기하고, 뭐 거름수, 심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척추를 정화를 할 때 우리 몸의 인체 척추 쪽에 정화를 할 때 가장 그 자극을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이 척추 정중선으로 해서 1.5촌, 3촌 사이에 그거를 많이 눌러주고 자극을 많이 줘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디를 각성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몸에 이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자극을 줘서 그 부분을 정화를 시켜주려고 하면은 척추 정중앙 사이로 해서 1.5촌에서 타고 내려오면서 누르면서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또 바로 옆에 1.5촌 정도, 1.5촌이면 손가락 마디 2개 정도. 1.5가요? 그치. 1.5초. 1.5초면 손가락 이게 마디로 했을 때 한 2개 정도 마디가 될 거야. 그 2촌 정도 되면 3개 정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이렇게 딱 눌러보면 알아. 사람마다 또 좀 위치가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척추 마디를 해갖고 흉추 1, 2, 3, 4, 5, 6, 7, 8, 12분 할 때 사이드라서 여기 뭐 대저혈, 풍문혈, 뭐 폐유혈, 심수혈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 그 위에 이렇게 딱 폐유혈 쪽에 눌렀을 때, 심유혈 쪽에 눌렀을 때 통증이 오는 사람들은 많거든. 막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쭉 타고 내려옵니다. 거기를 많이 풀어주면 좋겠지. 그게 이제 메디컬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메디컬 쪽으로 들어갈 때 중요한 부분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게 의학적인 개념, 혈체적인 개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고, 참고적인. 다른 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중요부터, 그 중요 있는 데서 풀어나와야 된다니까.
거기가 막혀 있는데 그리고 거기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면 분명히 폐유 쪽에 뭐 눌러봐야 되고 폐 기능이 좀 안 좋아져 있다든지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비장, 위장 쪽 뭐 이런 쪽에 기능이 조금 통증이 있고 잘 밀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게 나타난다고. 근데 우리가 요가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다루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봐야 된다고. 혼자 하기 힘들면 그래서 사실은 도반이 있으면 좋은 거야. 응? 서로 이제 이런 인체에 대해서 에너지선, 마디선에서 경락선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이론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난 다음에는 경락선 따라서 한번 촉지를 해봐야 돼. 그리고 촉지를 하고 눌러보고 앞통, 응? 눌러보면서 타고 들어가 봐야 된다고. 응? 그래서 내가 유주도를 이렇게 계속 눈으로 익히라고 했잖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우치고 나면 인체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깊어질 거야. 그리고 요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 왜냐하면 아사나는 우리가 퉁쳐서 들어가거든. 자세로 하는데 안 풀려. 안 풀리는 사람 시간이 오래 걸려. 왜 오래 걸리겠어? 그동안 나이가 사람은 굳어있는 부분이 많잖아. 그걸 어떻게 큰 자세로 그러니까 해갖고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왜 척추를 많이 달아? 중추신경이니까. 중추신경을 빨리 풀어내야 돼. 중추신경선 나비가 풀리면서 안에서 풀려서 나오거든. 바깥에서 풀어서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되게 힘들다.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척추를 처음에 할 때, 척추를 중심으로 다룰 때 자극이 심하게 오잖아. 응? 딴 데 누르지도 않았어. 혈자리 누르지도 않았는데 척추만 이렇게 뒤로 젖히고 유지하는 것만 해도 초보자들이 힘들어해. 그리고 어디에? 우리 뒤쪽 배수류 혈자리가 많이 막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문인 혈, 요추 3번, 4번 부위 같은 경우 혼문혈, 흉추 9번 부위 같은 경우에 응? 왜 혼문혈이라고 하겠어? 거기 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야. 혼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얘기는 이게 닫혔다고 하면은 기가 막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대부분 정골형이 돼 있지. 이렇게 등이 거북이등 일반 사람들 봐봐. 응?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등이 이렇게 거북이등으로 말리잖아. 이렇게 말려. 이렇게 말리게 되면 어떻게? 이게 다치게 되지. 흉곽이 다치게 된다고. 단점. 호흡이 깊게 되겠어? 그 기가 다쳐버려. 기가 다운이 돼 있다고. 그 나이가 먹으면, 근데 요즘 젊은 애들도 그렇잖아. 어린 애들도 10대 애들도 맨날 휴대폰을 보고 컴퓨터를 하고 이러니까 기가 다운돼 있어. 응? 거북이 먹고, 일자 먹고, 거북이 등에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걸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요가가 그래서 이게 의학을 뛰어넘는 쪽이라고. 그걸 에너지를 보면은 저걸 어떻게 걔들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약 먹는다고 이게 좋아질 것 같아? 절대 안 돼. 자세가 바뀌어야 돼. 척추가 바로 펴져야 돼. 기전이 똑바로 열린 자세를 만들어 놔야지. 응? 그래서 나이 먹으면 혼문열이 막혀. 여기 흉추 9번, 우리 인체에서 흉추 9번. 흉추 9번 앞쪽이 어디? 단중이야. 기의 바다. 응? 양 유두선 사이, 젖꼭지 사이, 가슴 정중선 이쪽에 여기가 가장 이 가슴이 열려있는 사람도 숨쉬기 얼마나 좋아. 용하는 사람들이 특히 차크라 사람만 정도만 돼도 숨쉬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드롭페코모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요가 선생님들이 왜 하는 거야? 일반인들은 누가 그렇게 못하지? 차크라 사람도 힘들어하지. 그 호흡을 그렇게 깊게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닫혀있다는 얘기야. 기가 닫혀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체형만 봐도 알겠지? 저 사람들이 호흡의 길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가슴, 저 체형만 봐도, 기 상태가 좋네. 가슴이 참 좀 열려있네. 이렇게 돼 있는 사람하고 열리는 사람하고 차이가 크잖아. 영화를 한 사람 알아서 차이가 크지.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기가 자꾸 떨어져서 우울증이 오는 거야. 50대 가면. 그래서 갱년기 증세 이런 것들이 그냥 갱년기가 아니야. 기가 떨어져. 나이가 먹어서도 기가 이렇게 좀 살아있으면 그런 증세가 없다고. 그 나이 되면 77, 49, 50대 가까이 되면 뭐 폐경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체인지가 되는 시점이거든. 7주기로 바뀐다고 했잖아. 에너지가 바뀌는 데다가 기가 닫혀서 혼문열이 막혀서 흉처가 막혀서
기가 닫혀 있다고. 제한된 그냥 호흡만 하는 것뿐이지 이 기가 수승 하강이 안 된다고. 밑에까지 쭉 하강시키고 끌어올려서 내뱉고 깊은 브라카 레차카가 안 된다고. 단전까지 들이마신 호흡이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고. 기전이 막혀 있는데, 호흡이 막혀 있는데. 그래서 요가를 하면 열리잖아. 계속 하는 거 자세. 그 요가를 하는 거는 기를 수승 하강 깊게 확장시키게 하는 건 모든 행위가 막 체조하듯이 뭐 멋있는 가서 막 이런 게 주 목적이 아니고 그건 체조 선수들이 그런 거 기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트레이닝 트레이닝 삼아해갖고 정말 체조에서 요가는 운동식 엑서사이즈 이런 식이 하는 거지 요가는 그게 아니지. 그래서 체조하는 애들 부전하거나 아무 잘 못해. 안타라만다 전혀 못 잡고 무용하는 애도 안타라만다 잡으라고 할 것 같아? 발레하는 애들 못해. 32년 발레 했던 애들 허리 아파. 운동식으로 그냥 막 꺾어져 체조식으로 해갖고. 그 여러분들이 하는 요가가 단지 그냥 그 아무런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내가 이제 질병 치유 예방 모르고 되는데 기가 확장이 돼. 근데 모든 질병이 오는 게 다 뭐야? 기가 떨어져서 오는 건데 기가 막히고 기에 배분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는 거라고. 감기 문자로 왜 오는데? 면역력이 약해져서 기가 약해져서 오는 거지. 내가 기가 세 있어. 외부에서 사기가 들어와도 사기 뭐라 그럴까? 안에 싸워서. 하타요가 몇 년 하면 몸살 감기 안 걸려. 제대로 매일 하면. 걸 일이 없어. 재밌어요. 그 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의학이 보이는 거야. 사람 질병도 보이는 거고 질병치 몸에 대해서 알아야 뭐 몸을 병을 고치려고 몸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를 하죠. 그지? 그리고 마음작용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그 육체적인 질병만 질병이 아니잖아. 마음의 질병도 있잖아. 네. 그 마음의 질병이 뭐냐고. 마음이라는 건 뭔데? 그 마음이 실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야. 마음이 실체적이야? 고정화되어 있어? 감정이? 계속 변하잖아. 그리고 감정이 뭐야? 감정이 뭐니? 그려낼 수 있어. 그게 어디서 오는 거야? 계속 들어 그 기잖아, 그거. 기가 떨어졌을 때 우울증 오고, 뭔가 이렇게 좀 흥분시키면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기분 좋아하고 확 올라오고, 열받으면, 화가 나면 열받아 확 올라오고. 그게 실체하는 거야. 그 기회야. 기회 변화야. 기회 장난질이라고 했지. 네. 마음작용. 그럼 기회 장난질이면 그 기를 잘 통제할 수 있으면 감정도 통제할 수 있겠지. 우리 마음에서 인체에서 일어나. 그래서 풀어놔야 말하는 거야. 호흡이 뭐야? 파동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 호흡이지만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 거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일정하게 안정하게 통제를 할 수 있다면 감정도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지. 그냥 나오는 대로 감정대로 그때그때의 감정에 까르바되고 그냥 행위할 뿐이지. 요가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통해 각성을 시킨 상태에서 호흡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을 갖다가 각성을 시켜갖고 호흡을 깊게 하고 길게 고요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의식적으로 호흡을 브라카 마시고 콤박토하고 안타라 콤박토하고 멈춤 정지잖아. 그 정지 상태 할 때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간이 감정의 동요가 없이 살 수가 없어. 살아있는 생물은. 그렇지만 그 파동이 뭐 미친년 널뛰듯이 막 이렇게 사느냐 업다운이 심하게 살 것이냐 제로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그냥 호수처럼 이렇게 갈 것이냐 요 차이일 뿐이지. 그 호흡이 깊고 고요하고 일정하게 쉰다는 얘기는 마음작용, 감정의 작용이 일정하게 흐르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요가에서 아사나를 하고 난 이후에 프라나야마를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봐. 일반인들의 감정 상태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 없겠어? 그냥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적에서 내가 억눌리고 사는 것뿐이지. 안에는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화도 있고 다 있다고. 건드리면 폭발한다고.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저 사람 되게 착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얘기야. 그 사람이 이런 지면작용 요가의 뭐 요가 스트레스 그렇잖아. 그냥 딱 줄여서 그냥 개성으로 그냥 그렇게만 하면 뭐 알아? 그 풀어내려고 한도 끝도 없는 거지, 이제. 심작용의 지멸이다. 심은 어디서 오는 거야? 마음작용. 마음작용의 지멸이다. 마음작용의 지멸을 어떻게 해? 호흡으로 통제를 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기호흡으로 통제를 해야지. 깊게 호흡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깊게 호흡을 할 수 있느냐? 고요하게 할 수 있느냐? 길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감정 작용, 억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호흡이 깔딱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감정 컨트롤 되겠어? 안 된다고. 감정이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는 이 호흡도 불규칙하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우리가 흥분할 때 호흡이 굉장히 불풀 하잖아. 그리고 마음 작용해서 오르는 감정 모르게 다 뭐야? 어디서 오르는 거야? 기라고. 기적 작용이라고.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그게 개야. 환영이잖아. 이 감정도 나고, 육체도 나고, 생각도 나고, 모든 감정도 나고 다. 그 샹카 아차리에서 I am 시바에서 그 있잖아. 나는 육체도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아니 이렇게 나가는 시가 있었지, 그지? 그럼 뭐야 그러면? 나는 없어. 굳이 있다고 하면 그냥 기야, 실체, 그냥 프루샤, 브라마, 그런 거라고. 그 실체를 깨달으면 모든 번뇌로부터 생사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 왜 어차피 없었는데 뭐 죽는 게 뭐야? 그냥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지, 사실은. 무인에서 공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원래 없었던 건데 난 피조물에 태어난 거야. 여행 잘하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요가 I am 시바 영혼의 노래에서 처음에 그 영혼의 노래 이 시를 주면 요가 하면서 나는 육체도 생각도 마음도 모두 아니나니 모두 아니 다 아니나 나는 기다라는 게 없어. 나를 부모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모두 있고 차 없어, 그치? 그냥 나는 기복의 존재고 그냥 이런 그냥 저기야. 살아있는 생명체의 어떤 의식의 존재다. 순수 의식, 프루샤, 아트만이라는 거야. 그 아트만이라는 게 사실은 어마이를 얘기하는 거야. 불멸하는 거지, 사실은. 불멸하는 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한 얘기지만, 근데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 지구 지수단, 절대 순수 의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요가의 본질이야, 추구하는 게. 내가 지금 인체처럼 가면서 요가 핵심 얘기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프루샤는 무엇인가, 아트마는 무엇인가. 요가 선생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인도에서는 일반 그 사람들이 몸을 아사나를 많이 안 하지만 프루샤에 대한 거, 아트만이라는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삶을 추구한다고. 그래서 만족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순수의식의 소유자다. 육체라는 이 물질로 태어난 피조물이지만, 그지? 피조물이지만 만들어진 거지만은 원래 우리 인간 안에는 그냥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육체라는 거 안에 이게 있고 생명체 안에 있고 근원이라는 게 있거든. 근원, 프루샤라는 아트만이라는 본질이 있다고. 그게 진화, 진짜 내 자아라는 게 아트만이야. 진화. 그러니까 그냥 자아, 개별적인 자아가 다 있지. 그게 에고지.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분석하는 것, 분별하는 것. 이거 감정에서 분별하는 거야. 감각에 의해서 지배받아서 분별하는 거야. 그게 개화야. 근데 그걸 초월해야 진짜 내가 나온다고. 왜? 세상 모든 게 다 마약. 물질과 그냥 프루샤 그 두 가지지만은 어떻게 이원론적인 거지만은 결국은 하나거든. 범하 일요사상
하나. 모든 건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 실체인 것처럼 다 착각하고 사는 거야. 이 감정조차도. 옳고 그러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지. 뭘 반대쪽의 입장에서 봐서 그 사람 또 옳을 수도 있는 거야. 선과 악도 없는 거야 사실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선악으로 구별시켜놨지. 정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걸 분별해서.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지겠지만 뭐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중생들이 뭐 서로 치고받고 이 타산에 의해서 어떤 지배하고 비지배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저기지 논리고 그런 거지. 실체적으로 올라가면 그런 게 다 무의미한 거야 사실. 옳고 그름도 없는 거야. 선도 악도 없는 거야 사실. 왜냐 원래 없던 거거든. 선이라는 게 원래 딱 있었던 거고 악이라는 게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좋고 나쁘고 뭐 이렇게 분별을 시켜놓은 거지. 그게 개념적으로 구별을 시켜놔야지. 그래야지 뭔가 이 편이 나눠지고 뭐가 조직이 만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으쌰으쌰 해야 뭔가 이렇게 활동적인 에너지가 이루어지잖아. 그치? 그 전쟁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고 태풍도 필요한 거고 태풍 이런 건 왜 자연재해지만 그런 게 없어서 안 돼. 자연적인 리프레시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만 태양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에너지, 기, 생명 에너지, 본질적인 게 없어지면 모든 게 다 그냥 쓰다. 모든 에너지의 근본은 빛, 태양, 일, 기. 그건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몸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기의 에너지를 여기서 저장하고 증폭하고 공중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무형의 장치가 다 돼 있다는 얘기야. 눈에 보이는 걸 소화시키고 써먹을 수 있는 육장육부가 이 소화기능이 뭐 이런 혈관 시스템, 뭐 배설균 이런 게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호흡, 생명 에너지 이런 것도 안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홍중대소라는 거죠. 홍중대원은 기가 있잖아. 스스로 여기서 증폭시키잖아요. 여기서 끌어올려서 3초에서 저장이 돼서 여기서 끓여서 수증기처럼 혼종을 시켜서 심장을 통해서 뿌려주고 이게 뭐 각자 장기가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기능 현상과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크게 생각하면 모든 것들도 그것도 기가 작동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들이 장기 자체가 지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다고. 독자적으로 지가 막 기가 공급이 안 되는데 기하고 관계없이 지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뭐 영양분 뭐 이런 거 갖고 뭐 돌리지 않는다고.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호흡만 딱 기 차단만 딱 시켜놓으면 정지한다고. 눈에 안 보이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장치 시스템에 의해서 이 안에서 작동이 된다고. 이 생명체가 태어날 때는 그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있게끔 그런 모든 최소한의 장치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나무들은 고정화되어 있는 것들은 소화시키고 뭐 피를 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심장 기능도 없고 오장 기능이 없어. 물고기 장기 기능 다 틀리고 새 다 틀리고 인간 다 틀리고 다 틀리다고 보면 그리고 척추를 세워서 사는 인간하고 척추를 수평으로 높이고 사는 동물들 필요. 척추를 수평으로 하고 사는 사지 네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들은 디스크가 없다고. 인간만이 유일하게 서서 생활하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직립 생활하기 때문에 척추 질환이 있다고. 그래서 장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질환들이 척추 중추 신경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척추가 틀어졌다. 그럼 장기 쪽에 치명타가 올 수 있는 거야. 척추 측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바른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척추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아놓고 빠진 거 밀어놓고 훅을 밀어놓고 들어가서 또 뒤로 빼고 척추를 바로 잡아놔야 장기 쪽에 건강하게 신경선이 갈 수가 있다고. 틀어져 있으면 장기도 이렇게 틀어지게 돼 있어. 그렇지 않겠어?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 요가 핵심 사실은 아사나에서 척추를 바로 세우는 거야. 자법도 척추를 바로 세우라고 앉으라고 하잖아. 모든 아사나들 마찬가지야. 바로 선 상태에서 특히 골반, 중심 뭐 이런 데 비뚤어졌으면 되겠어. 바로 잡아놓고 각성시켜놓고 활성화시켜놓고 중심을 잘 세워놓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재련을 시켜야 되는 거지. 거기에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MRI도 나오지 않는 CT도 나오지 않는 중추신경선 에너지들이 척추 안에 있다.
있다는 사실. 이거는 아직 못 밝혀. 현대형 아무리 망원경이 발달해갖고 CT 뭐 심호흡 뭐 MRI로까지도 찍어낼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건 다 찍어낼 수 있어. 근데 척추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선까지 못 찾는다고. 더 미세하거든. 더 미세. 근데 옛날 2000년대는 아니겠지만 고전 요가로 오면서 쿤달리니 요가 해법들을 사마디 가지고 에너지로 차크라를 각성시킨 요기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어떻게 이걸 다 밝혀내고 있지. 직관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느낀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제한된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 한 행복을 갖다가 일반인들한테 막 강요를 해서는 안 돼. 막 치는 것처럼. 그렇지만 요가 지도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 하타요가 깊게 하는 것도 다 이거야.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하타요가 제주에서 내가 한준 쌤한테 했던 거라든지 지금도 하고 있는 거는 다 이 차크라 악성시킨 쿤달리니 요가였거든. 하타요가 그냥 그런 게 하타요가라는 것은 우리가 아사나 몸으로 쓰는 육체적인 행위라는 게 하타요가지. 뭐 빈야사가 됐든 뭐 요가가 됐든 그렇지만 좀 더 깊은 나비선, 에너지 신경선, 중추 신경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차크라를 각성시킬 수 있는 요가, 쿤달리니, 차크라 각성 요가를 하는 하타요가 좀 더 깊은 행법이지. 이런 걸 안 해도 그냥 몸 쓰는 걸 하타요가라고 할 수도 있어. 뭐 짧게 운동 행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몸을 써서 정화를 하는 것들은 넓게 따지면 다 까르마 요가에 들어가고 또 정화 요가에 들어가니까 크리아 요가에 들어가겠지. 응? 그러니까 이런 몸을 쓰고 정화하는 이런 크리아 요가, 까르마 요가, 하타 요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가장 또 더 중요한 거는 진화나 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체 철학을 하든지 경전을 통해서 뭐 이런 공부를 깨닫는 것 처음에 어렵지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지만 감정 뭐 이런 것들도 왜 일어나는지 이런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가를 수행하는 데서 다 이게 다 하는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안 잡혀 있어도 이제 경전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처음에 잘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자꾸 듣고 내가 수련이 깊어지다 보면 내가 경전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야. 경전을 뛰어넘은 행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책에 뭐 그런 게 다 이론적으로 다 100%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쪽 태양 방광경 쪽 배수료 자리를 좀 완전하게 아니면 계속 봐봐. 그러면 여기 오늘차를 보면은 경영을 보면은 잘 설명 잘 나와 있지. 응? 일례로 내가 이거를 하나 본 거니까. 정명열 같은 경우에 뭐 눈 내각 위에 0.1초, 오목 한구. 그러면 0.1초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리고 위치까지 정확히 나와 있잖아. 어? 좌측에 보면은 혈자리 정명부터 시작해서 찬죽혈로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죠. 찬죽혈 눈썹 여기 있는 부위로 해갖고 그지 쭉 있어. 그리고 주치, 증세, 뭐 바람 맞으면 눈물 날 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눈과 관련된 질환들, 근시, 뭐 야맹증, 생맹, 뭐 심지어는 좌골신경통도 허리가 삔데도 이 정명혈을 누른다고. 그러니까 왜 이럴까? 여기 눈 쪽과 관련된데 무슨 자골신경통까지 연결될까? 다 타고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효과가 그래도 가장 빠른 거는 눈과 관련된 질환이겠지. 그러니까 뭐 입술과 관련된 거라든지 귀하고 관련된 데는 또 그 근처에 다 있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중선 쪽을 타고 혈자리들은 다 중요한 혈자리들이 다 집중돼 있어요. 그 치열할 때는 이제 치료법이야. 뭐 여기 침을 쥐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침을 놓을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뭐 침을 놔볼 수도 없고 혈자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침구학까지 하려고 하면 이 경락 혈자리에 대해서 공부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이 지압을 해주면 좋아. 그리고 지압을 하게 되면 침은 정확히 꼽아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한 번에 제대로 못 꽂아. 그래서 몇 개를 꼽지. 뭐 오침이라고도 했고 오행침법이라고도 하고 뭐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몇 가지 이렇게 딱 찌르다 보면 그 중에 한두 개 딱 아다리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정말 그 명의는 침을 여러 번 안 넣고 정확하게 그 지점을 한두 개로 딱 하는 사람이 제대로 명의 침을 아주 잘 넣는 사람이야. 어? 제대로. 근데 우리는 어때? 침 대신 지압을 하면 돼. 마사지는 좀 약해 있겠지? 뒤에서 깊게 눌러보면서 눌러서 또 이렇게 누를 수도 있겠지? 그 오지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고. 응? 그 정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몸 같은데 혈자리 중요한 부분이 있어. 근데 정말 침을 넣을 수도 있다고. 요즘 그거 침 팔아. 나는 내가 직접 침 다 넣고 하거든. 일부러 그냥 연습 삼아도 그냥 해보고 하지. 남한테 넣는 건 안 돼. 왜냐면 어떤 자격이 안 되는데 남한테 침 넣으면 안 돼. 그건 의료행위가 되는 건데, 요즘 뭐 침도 다 팔아.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꼽을 수도 있고, 내한테 넣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게 따로 위험한 절대 위험한 거 없어. 없어요. 놓으면 안 된다고. 놓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긴 있지. 왜냐면 임신부들 같은 경우에 거기 찌르면 이제 유산이 된다든지 이런 부위가 있고, 그런 거. 그렇지 않은다면 뭐 별 상관이 없고. 네. 그리고 뭐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일단 혈자리가 좀 익혀. 응? 익히는 거지. 이 뒤에 쭉 있지. 뭐 미충혈부터 해갖고 혈자리 이게 쫙 있다고 60몇 개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많아. 얘가 네. 제일 많은 거죠. 족대. 굉장히 많지. 67개까지 있잖아. 지음혈에서 끝나잖아. 네. 정명혈에서 시작해서 이 발가락, 새끼 발가락인가 여기 저기 뭐 족소지 위측, 발톱 뿌리 0.1초 있는 데서 끝난단 말이야. 응? 네. 이런 경락선을 이렇게 싹 연결을 해놨는데 이게 경락선이 흐르는 쪽이 혈관이 흐르는 쪽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그 사실 보면 또 이 뼈와 그러니까 대부분 뼈하고 혈맥 사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기가 흐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기가 혈도 움직이지만 반드시 혈액이 흐르는 곳이 기가 흐르는 곳은 아니다. 그쪽도 기가 흐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기의 그 흐름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게 경락이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이제 MRI나 이런 걸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촉지를 하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연결돼서 하다 보면 그 통증이 발생이 되고 뭔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현대의학에서 간과하는 부분이고 참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뭐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네. 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구조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양의학을 통해서 또 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인식을 하거든요. 요가를 하면서 해부학이나 근육학 거기에 묻혀 있으면 안 돼. 그건 그냥 하는 구조적인 거야. 그 구조가 실체가 아니라고. 그 구조 자체를 움직이는 것,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에너지, 불안나 기적 작용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기를.